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4강 시간으로 어도비 XD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도비 XD는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의 UX, UI 디자인을 위한 솔루션으로 개념 구상에서부터 프로토타이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XD의 새로운 스타디 플랜은 빠르고 간편할 뿐만 아니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어도비 XD는 벡터 방식으로 출력되는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토샵과 같은 비트맵 방식의 툴에 비해서 저사양의 컴퓨터에서도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사진 편집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포토샵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 더 효과적입니다. 어도비 XD에서 파일은 파일 확장자명을 XD로 저장이 되고요. 모든 오브젝트를 PNG 또는 SVG 포맷으로 내보낼 수 있으며 이는 포토샵 및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져와서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편집 가능한 벡터 이미지로 가져오며 포토샵에서는 플랫 비트맵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JPG, GIF, PNG, TIFF 및 SVG 포맷에 대한 가져오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어도비와 동일한 프로그램 포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XD로 작업한 XD 포맷은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서 완벽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에는 시안 작성이라든지 이런 개념 구상을 할 때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웹사이트에 기반이 되는 그런 가안 작업을 할 때, 가안을 보통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게 되죠. 이런 가안 작업을 할 때 어도비 XD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면 간단한 레이아웃을 쉽게 구현할 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XD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방법들을 알아보는 걸로 해볼게요. 자, 일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프로그램에 따른 이런 구조는 일단은 시스템 요구사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일단은 이제 맥 OS 같은 경우에는 CPU가 자, 일단은 이제 1.4GHz, 메모리가 4GB 나 돼야 되고요. 자, 윈도우에서는 기본적인 포맷이 윈도우 10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구성 사항은 CPU는 2GHz, 그 다음에 메모리는 4GB. 여기서 중요한 것은 OS가 윈도우 10에서만 설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높은 사양의 컴퓨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치를 위해서는 2GB의 그런 사용 가능한 하드 디스크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설치 시에는 추가 여유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디스플레이는 1280, 800 이상이 돼야 되고요. 자,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높은 사양의 내용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설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안 되고요. 윈도우 10에서만 설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은 지금 일반적인 유저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XD를 무료로 설치하시게 되면 설치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작업 과정에 따른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어도비 XD를 실행하시게 되면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런 새로운 창을 보게 됩니다. 자, 어도비 XD를 시작 시에 나타나는 시작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바일, 웹 등의 다양한 플랫폼의 종류에 따라서 아트보드의 크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폰으로 선택한다든가 아이패드, 웹 방식에 따른 정의들도 가능하게 되고요. 자, 튜토리얼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걸 눌러주게 되면 프로젝트 파일과 파일 효율성을 높여줄 UI 키트, 그 외에 업데이트 정보, 지원 등의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리소스 바로가기 등이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튜토리얼, 그러니까 앱 디자인 시작할 때 간단하게 기능들을 알아보는 것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저는 아이폰 버전으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창이 뜨게 되고요. 창 크기는 리사이즈가 가능하고요. 자, 창에 따른 이런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리사이즈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작업 구성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일단 XD 메뉴는 두 가지로 분리가 되고 있죠. 디자인과 프로토타입인데, 자, 말 그대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자, 디자인을 선택해서 실제로 웹상으로 목업 작업을 구성하는 것을 저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아트보드로 제작이 되어 있죠. 하나의 아트보드를 디자인할 때는 디자인 파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컨트롤 탭으로 디자인 모드와 프로토타입 모드 사이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버전 자체를 PC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윈도우즈 상황에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탭으로 각각의 상황들을 이렇게 배치를 다르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XD 메뉴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자, 각각의 메뉴들은 클릭을 해서 이렇게 지금 전체 메뉴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장하기, 새로 만들기, 열기 이런 내용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포토샵 파일들도 가져오기 기능으로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당된 내용들을 이렇게 PNG라든지 SVG 형식으로 벡터 형식이나 아니면 일괄적인 비트맵 형식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하게 되면 확장자는 XD로 저장이 될 거고요. XD 확장자는 포토샵이나 일러에서 편집 수정 작업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런 지금 탭 메뉴 구조에서는 파일 열기라든지 저장하기, 내보내기 등의 기본적인 작업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단 패널을 보게 되면 디자인 모드와 프로토타입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탭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탭은 실제로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그런 창을 의미하게 되고요. 프로토타입은 저희가 이제 모바일 상으로 웹 URL 구조를 가지게 될 때 거기에 따른 목업 형식들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내용은 지금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영역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작업 비율을 확인 또는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로 놓고 작업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탭을 보게 되면 자, USB에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실시간 미리 보기 기능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런 옵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 버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플레이 버튼을 이용하면 가상의 디바이스 스크린, PC 또는 모바일을 띄워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링크라는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공유 버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링크를 생성해서 프로젝트와 관계자와 공유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제가 만약에 프로토타입을 게시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공개 링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링크를 설정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공개 링크를 설정했죠. 그래서 지금처럼 한 개의 활성화된 프로토타입만 가능하다는 건데요. 일단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하는 URL을 게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게시된 링크 관리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프로토타입 사양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내용들을 프로토타입들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만들어 놨던 그런 링크 형식들이 여기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간단한 이런 상단에 따른 패널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도비 XD에서 사용하는 주로 툴 모형인데요. 일단 이제 선택이라는 게 있고요. 단축키는 V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원형, 일러스트레이터의 툴들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 다음에 선툴, 펜툴, 그 다음에 텍스트 툴, 그 다음에 아트보드. 아트보드도 이제 저희가 새롭게 또 하나를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보드에 따른 이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확대랑 축소, 그 다음에 어셋 기능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에 따른 내용들도 이렇게 해당하는 대부분의 아트보드는 처음에 만들었던 그 기종 이름과 동일하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물론 여기서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형식을 뭐 만약에 1번으로 바꾸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1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속성 관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속성 관리자는 우측 패널에 해당이 되고요. 어도비 XD의 우측 패널은 항목별로 고정된 기능만을 제어할 수 있는 패널로 선택 툴로 선택한 대상에 따라서 변경 가능한 속성을 표시하거나 관리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원툴을 지정하게 되면 원툴에 관련된 이런 기능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트보드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트보드 기능은 저희가 여기 선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전체 캠퍼스 내에서 흰색 영역을 보통 아트보드라고 표시하게 되고, 이는 프로젝트에서의 작업 영역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이곳에서 이미지 및 텍스트를 배치하여서 화면을 디자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트보드의 외곽의 여백은 뭐 페이스트 보드라고 하고요. 이미지 및 텍스트를 놓을 수는 있지만 화면에는 실제로는 표시되지 않는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아트보드는 처음에 작업할 때 새로운 창을 지정할 때 쓰는 방법이 됐었죠. 자, 새 아트보드를 지정을 이렇게 하셨고요. 여러 가지의 어떤 작업 이름들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아트보드의 이름을 변경하실 때는 여기서 더블 클릭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요. 자, 지정되는 아트보드에 따른 내용들은 저희가 해당하는 아트보드를 이런 식으로 선택 툴로 아트보드 내에서도 선택이 가능하죠. 자,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해당하는 아트보드를 지금처럼 복제 기능으로 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페이지를 의미할 때 두 번째 아트보드를 구성하시게 되면 그러면 구성된 내용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제가 1번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1번이라고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텍스트 내용으로 자, 이렇게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번이라고 해서 지정해 볼게요. 자, 일반적인 저희가 툴 기능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아트보드를 지정하게 되면 선택 툴로 아트보드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작업 툴에서 아트보드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트보드 기능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편집 툴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그 상세적인 기능이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된 기능으로 아트보드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트보드를 복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트보드를 선택해서요. 선택 툴로 보통 이제 여기 약간 애매하긴 한데 요거 기능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아트보드로 제작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동도 가능하고요. 자, 물론 이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번으로 변경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텍스트도 좀 수정해 볼게요. 2라고 수정하게 되면 저희가 미리 보기 기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미리 보기 기능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키보드 키로 이동하게 되면 키보드 키로 오른쪽 키로 눌러주시면
자,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로 이런 식으로 데스크탑 환경에서 미려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트보드라는 건 하나의 페이지 구조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기능들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이동들도 간단하게 형식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타입 형식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페이지가 이동될 때 어떤 식으로 전환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도 이따가 저희가 수업상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확대 축소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캠퍼스 탐색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확대 기능이나 이런 축소 기능 아니면 패닝 기능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돋보기 툴로 확대하게 되면 확대 배열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Alt를 눌러주시게 되면 축소 기능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를 잠깐 알아보시게 되면 자, 일반적으로 단축키는 저희가 이제 윈도우 버전이기 때문에 윈도우 버전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윈도우 버전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확대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화면에 맞춰졌을 때는 컨트롤 0번이고요. 그 다음에 100% 보기에는 컨트롤 1번 기능이 되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배율이 커졌을 때는 패닝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패닝하는 기능은 손바닥 툴로 이렇게 이동하시게 되면 패닝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저희가 그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기능과 같은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컨트롤 2라고 누르시면 200%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3번 옵션은요, 저희가 선택한 기능으로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역을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3번을 누르시면 그 편집 기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층들을 레이어라고 하고요. 저희가 컨트롤 1번으로 원복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작업 방법들이 여러 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도형 자체가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작업층들을 보통 저희가 레이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자, 지금처럼 페이지 1번이란 텍스트 그 다음에 타원 1번, 사각형 1번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여러 개의 어떤 층적인 구조들로 만들어져 있죠. 레이어는 일반적인 저희가 포토샵 기능과 같은 그런 레이어층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꾸고자 할 때는 저희가 레이어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과 동일하게 드래그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층들을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자, 지금처럼 이제 도형을 그릴 때 딱 달라붙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그죠? 이런 기능들로 저희가 이제 이런 층들을 정확하게 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층에 따른 옵션들은 여기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타원이 제일 먼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페이지 1번 이렇게 구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를 잠그고자 할 때는 여기서 락 기능이 이렇게 있죠. 락 기능을 거시게 되면 이 기능은 도형 편집이 되지 않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 컨트롤 L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 컨트롤 L 기능으로 레이어의 잠금이나 잠금 해제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축키는 컨트롤 L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숨기기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레이어 숨기기 하는 기능은 여기에 이제 눈 기능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눈 기능을 켜주시게 되면 그러면은 해당하는 레이어를 보이거나 가리는 기능들을 지원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서처럼 컨트롤에 지금 자, 세미클론 기능이 있죠. 세미클론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로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로 저희가 이제 한번 추가해 볼게요. 단축 키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레이어 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레이어 락. 그 다음에 레이어 하이드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
자, 확인해 보면 레이어 락은 자, 일반적으로 이제 맥 유저들은 커맨드고요. 자, L 기능이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이제 컨트롤 L 기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하이드는 커맨드 세미클론 이런 기능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으로 레이어를 잠그거나 이런 옵션들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매번 그 작업하는 어떤 환경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개념은 아트보드고요. 아트보드라는 개념이 큰 개념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아트보드는 작업 창 영역을 얘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웹에서는 하나의 페이지를 아트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리 보기 기능을 지원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에 따른 이동 결과가 간단하게 뷰어 기능으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돼서 지금 해당 기능들을 확인하고 계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도형들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편집이 이루어지고 이런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단축키 옵션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는 그룹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레이어는 풀어주셨고요. 자, 단축키는 컨트롤 G가 되고요. 컨트롤 G로 레이어를 그룹시켜 주시면 하나의 그룹으로 폴더 하나에 생성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 그룹을 걸거나 풀거나 자,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자, 레이어 그룹이라고 하고요. 자, 커맨드 더하기 G 아니면 컨트롤 G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일러스트레이터 기능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이제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처럼 그룹핑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편집 기능들, 오브젝트의 선택과 이동에 따른 내용들은 해당하는 내용들 일반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 기능처럼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시고요. 단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옵션들이 제공되고 있죠. 그 옵션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Shift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그룹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컨트롤 Shift G 아니면 컨트롤 G를 다시 한번 누르시면 자, 그룹이 이렇게 컨트롤 Shift G죠. 자, 이렇게 언그룹이라는 기능, 언그룹은 이게 계속 복수로 그룹이 생기기 때문에 레이어 언그룹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은 커맨드 Shift G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컨트롤 기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컨트롤 Shift G 이런 기능으로 걸 수가 있고요. 자, 자동 그룹이 계속 이렇게 생기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개념적인 내용이고요. 자,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는 한 개를 지정한 다음에 다음 오브젝트를 지정하시게 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선택이 풀리게 되죠.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 저희가 해당하는 내용을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를 지정하시고 다음 걸 지정하실 때 Shift를 누르시게 되면 아니면 이렇게 선택이 추가되거나 제거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의 오브젝트들을 정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렬할 때는 첫 번째 도형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그리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6그리드나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런 내용들도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어도비 XD는 모두 오히려 포토샵보다 작업하기가 훨씬 더 쉬운 환경의 그런 툴들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툴적인 환경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브젝트에 선택하고 편집하는 기능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4강 내용은 일반적인 지금 어도비 XD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어도비 XD에서의 오브젝트의 편집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를 선택하거나 정렬하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